안녕하세요. 공고협력원 이창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창의적인 복합 도시 공간에 이어서 이번엔 주요 시내 관광 명소 및 랜드마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함부르크의 가장 또 아름다운 대표적인 명소로 하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소개했듯이 가장 아름다운 호수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호수 이름이 알스터라는 호수입니다. 뉘베크와 함부르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알스터 호수는 시청사와 가까운 곳에 있는 빈넨 알스터, 그리고 바깥쪽이 아우센 알스터로 이렇게 남과 북에 두 개의 호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약 1.8km 넓이에 달하는 대형 호수이며 보트와 요트, 유람선 등 수상 레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북쪽과 남쪽에 호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주변에 함부르크의 주요 도시들이 인접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스터 호수에는 가장 큰 특징적인 게 백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상 이 백조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서 백조가 이제 함부르크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백조를 여러분 함부르크 마음대로 잡거나 그러면 구속됩니다. 그래서 이 백조를 그 함부르크에서는 중요한 희망의 상징이라고 상당히 보호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개해 드릴 곳은 엘브 터널입니다. 1911년 9월 7일 날 개통이 되었으며 함부르크 중앙과 엘베 남쪽의 존소를 연결하는 지하의 터널입니다. 대단하죠. 100년 전에 지하의 터널을 갖다가 약 400m의 터널을 깊이 24m에 뚫어가지고 섬과 대륙을 연결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행자 자전거 도로 24시간 개통이 되고, 자동차의 경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5시에서 8시, 토요일에 오후에 5시에서 4시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곳은 성 미카엘 교회입니다. 가장 큰 대형 교회인데요. 고딕 양식으로 1661년 완공 이후에 낙뢰와 화재, 전쟁 등으로 파괴되고 복구되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첨탑의 길이는 약 132m로 함부르크의 두 번째로 높으며 서유럽에서 가장 또 상징적인 개신교 교회를, 원래는 항구라 보니까 선원들이 이제 항해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 항해할 때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예배해 드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성 미카엘 교회는 1833년 작곡가 이 고향의 대표적인 음악가죠. 브람스가 세례를 받았던 곳으로 유명하며, 또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의 국가의 장이 거행되기도 했던 명소입니다. 교회 첨탑의 시계는 독일에서 가장 큰 시계로서 직경 8m, 시침 3.65m, 분침 4.91m, 엄청난 큰 시계입니다. 그래서 성 미카엘 교회도 가장 대표적인 함부르크의 명소라 합니다. 네, 세인트 폴리 항구입니다. 함부르크의 대표적인 항구를 얘기하는데, 세인트폴리에서 보는 그 석양은 정말 아름답게 그지가 없습니다. 또 많은 컨테이너 야적장과 그 페리보트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라 하겠습니다. 특히 엘베강 오른쪽 뚝에 위치하고 있고 함부르크 주요 항구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리퍼반이라는 유명한 유흥가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사진에 보면 많은 아름다운 연인들이 사랑을 약속하는 자물쇠가 많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에서 보면 아름다운 세인트 폴리 함부르크의 항을 여러분들이 관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함부르크가 음악의 도시라고 하는데 비틀즈 플라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비틀즈가 비록 영국의 리버풀에서 태어났지만 주요 음악 활동은 이 함부르크에서 했기 때문에 비틀즈의 함부르크가 어쩌면 가장 왕성하게 음악 활동을 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비틀즈를 추모하기 위해서 비틀즈 플라츠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직경 29m의 원형 광장이고 함부르크 방송국이 제안을 해서 2008년도에 완공을 했다 합니다. 비닐 레코드처럼 보이게 해서 길을 검은색으로 포장을 하기도 한 명소입니다. 다음은 이제 라타우스 함부르크, 라타우스 시청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로서 1866년부터 1897년 사이에 지어진 네오 르네상스의 건축물입니다. 이 장소를, 오래된 건축물을 현재 시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안에는 여러 가지 갤러리라든지 상업적인 공간도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함부르크는 패스트푸드 햄버거의 원조라고 하죠. 그래서 햄버거 집이 상당히 유명한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햄버거 집을 한 곳을 소개하면 피터팬이라는 햄버거 집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맥도날드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이런 햄버거 집은 그냥 줄 서서 그냥 햄버거 먹는 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함부르크의 햄버거 집들은 나름 상당한 스토리를 가지고 안에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위에 사진이 이제 함부르크의 실내 조명과 어떤 조경을 아름답게 한 거고, 이 밑에 사진이 함부르크의 그 실제 그 햄버거 먹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조경과 조명을 통해서 즐거운 카페나 뭐 음료나 맥주도 마실 수 있고요. 다양한 어떤 편안함과 그런 어떤 자유로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 햄버거 집입니다. 우리 맥도날드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죠. 함부르크에 가시면 이런 햄버거 집을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듯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하펜시티에 있는 미니에이처 원더랜드입니다. 철도 모델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아주 조그만 미니에이처 박물관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나 또 이런 미니에이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2000년도에 개장을 했으며 9개의 섹션으로 함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도시 및 국가의 모습으로 꾸며졌다 합니다. 약 10,000대 이상의 객차로 구성된 1300대 열차가 있고 10만 대 이상의 미니어처 차량 등 많은 수의 재료들이 투입되었다 합니다. 휴일 없이 여러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으며 약 300명의 관리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건축이 되었고, 철도 모형 미니어처 전시회 공간으로 8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다양한 곳과 도시의 특징을 미니어처로 표현하고 있답니다.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자동차 회사의 스마트의 미니어처를 곳곳에 세워놓아서 주제별로 상당히 트렌드에 맞게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과부들의 거리라고 합니다. 크레이머 슈터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배를 타는 선원들, 남편들이 되게 많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번 나갔다가 이렇게 뭐 태풍이나 폭풍이나 해일이나 이런 게 나면 많은 사고로 선원들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진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신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부들이 모여 사는 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크레이머 슈터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좁은 거리에 위치해 있고 길 양쪽으로 지어진 뷰들은 함부르크시가 정책적으로 지어졌다 합니다. 특성상 남자들이 나갔다 들어오지 못한 경우가 많아 많은 미망인들이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약 10여 채가 넘는 집들이 하나의 굴뚝으로 이어져 있다 합니다. 또 1층에는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소품 가게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들리시면 재미있는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쿤스탈레 함부르크입니다. 상당히 미술 전시관으로서 알스타호스 주변에 있는 미술관인데 7세기 동안 수집한 700개의 작품이 상설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19세기에 초점이 맞춰 있고 버트나 프랭크나 캐스퍼 데이버드, 프리드리히 등 다양한 작품 그룹이 존재하고 있으며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네덜란드와 북독일편의 중세 그림이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함부르크의 베버리 힐스라고 합니다. 트레펜 비어틀인데요. 함부르크 시내에서 약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쾌적한 동네에 주택의 아름다운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랭컨 지역에 위치한 이 트레펜 비어텔에서는 약 5,000여 개의 계단이 집집의 사이로 이렇게 산책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그런 고급 주택과 공원, 교회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니까 함부르크의 베버리힐스라는 트레펜 비어텔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 함부르크 시내에도 여러 가지 이제 쇼핑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호화, 고급 브랜드 뉴월이라는 지역에 쇼핑몰도 있고, 또 융펀슈티그라는 그 호수 옆에 길에 있는 쇼핑몰 등이 또 있습니다. 또한 몽켄베르트슈트라스에서 시청을 중심으로 한 양쪽에 쇼핑 거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럽의 아기자기한 수공예품이라든지 기념품들을 사실 수 있는 쇼핑 거리를 잘 꾸며져 놨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유로파 패세지 같은 경우에 약간 백화점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젊은이들의 어떤 편집샵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추천을 드리면, 이제 함부르크가 이제 겨울에는 상당히 추운 지역입니다. 북유럽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면 아이스링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이스링크하면 잠실의 롯데월드 아이스링크가 상당히 좋은 아이스링크장을 생각하는데, 여기는
보면 아이스 아레나 함부르크라는 아이스링크를 보면 그냥 공원에다가 아이스링크를 만들어 놓고 그냥 야외에다가 자유롭게 젊은이들이 우리 과거에 7080 세대들이 롤러스케이트장을 가듯이 음악 틀어놓고 밤에 늦게까지 하고 조그맣게 옆에 카페나 이런 걸 만들어서 자연과 친화적으로 공원에다가 만드는 아이스링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만들 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변 여건에 맞게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아이스링크 장을 만든다면 젊은이들이 많이 즐겁게 데이트도 하고 즐거운 장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함부르크의 주요 관광 명소 및 랜드마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도 더 관광 명소는 저 많이 아리라 생각을 들고 제가 아는 관광 명소 및 랜드마크를 소개해드렸고 이때까지 함부르크, 독일의 두 번째로 큰 도시, 그다음에 무역과 경제의 성장 중심의 도시 함부르크 도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